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맡고 있는 유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발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런 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및 관리 방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격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적절하고 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 접근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냥 돈을 주고 일을 맡기면 되는데 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그리고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의무와 두 법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챕터 1, 2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하고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을 통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격수급인 선정 방안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3, 4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적인 접근을 한 이후에 정책적 차원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수급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챕터 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법규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게 수급인을 선정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6, 7, 8입니다. 우선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왜 안전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를 보면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이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법 4조를 또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가지 법이 다양하지만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대표적인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체계를 요약을 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실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원청업체 대표에게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산안법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더구나 산안법은 도급인의 의무를 아예 제5장으로 별도로 떼어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등 다양한 의무들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PPT를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으니까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법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법의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방법론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목적에 따라서 서로 같은 듯 하면서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를 대상하고 있는 반면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사망 시 처벌 수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보다 강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도급사업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통해서 적법한 수급인 선정 방안과 산업법상 발주와 도급의 정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나온 도급사업 안전관리 운영 매뉴얼은 산업법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고,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개상해야 하며, 도급업체와 수거업체 간 안전보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의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원하청 책임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이어서 여기서는 도급사업 관련 매뉴얼이 제시한 적격 수급 선정 가이드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및 한례 등의 제목으로 안전 관련 법규에 맞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급을 주고자 할 때 원청에서는 먼저 해당 작업이 도급 인가 대상인지 검토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에 관한 설명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실시하고 제출받은 입찰 서류 등을 기초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선정된 업체의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에 관한 내용하고 수급인의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허가제 운영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수급업체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 수급업체의 안전수준 평가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실행수준 40점, 운영관리 20점,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수준 20점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안전조치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 허가 등 실제 실행에 대한 분야의 점수가 40점으로 높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그 수거업체 안전수준 평가는 이제 90점 이상이 S, 80점 이상 A 해서 D까지 분류를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그 적절한 도급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가령 B등급 이상이면은 산재의 발생 위험 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밀폐 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에 사는 도급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급 시 그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개정 산업법의 도급과 발주의 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와 도급이라는 주제로 몇 시간을 투여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운영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을 보면 산업법은 도급에 대해서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설공사 발주자를 별도로 그 규정을 해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주와 도급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법정에서 실형과 무죄의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천지방법원은 작년 6월 인천한 간문공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에게 도급인의 책임을 물어서 법정 구속하고 1년 6개월의 그 실형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2심에서는 도급인이 아니라 단순 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도급과 발주의 그 산업법상 정의를 쉽게 연상해서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 산업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절에서 시주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 스님이고 아니면 발주자다. 이렇게 외우면은 좀 산업법 내의 이 정의를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 우리절의 시주에서 시는 시공, 주는 주도. 그래서 이 공사를 시공을 주도하는, 그래서 총괄 관리하는 자가 도급이다 하는 부분을 그냥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그 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2 이후에 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지만 사고 사망 만인율이 지난 2022년에도 0.43에 달하는 등 그 중대재해 규모가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쉽게 개편하고 감독 행정과 법령 기준을 정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작년 5월 22일 날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위험성의 정도가 얼마나 세냐 하는 빈도, 강도 위주로 주로 제조업에서만 해오던 위험성 평가 방법을 다른 업종에서도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3단계 판단법 등 이제 쉬운 위험성 평가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시기도 월, 주, 일 단위로 상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그 정책을 전환하게 된 것을 저희 협회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대재해를 줄이려고 고민을 한 결과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와 처벌로만은 이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1200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각종 의무 규정 때문에 각 기업들은 실제 안전보다는 법령 기준 맞추는데 그 기록 같은 거 보관하고 작성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서 우회 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감소시켜서 중대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좀 재미없게 들으시고 빨리 하겠네요, 진행을. 그래서 결국은 그 위험성 평가 그 작업 전 안전 점검의 TBMI라도 제대로 하면은 그 산업법 관련 안전 관련 법령을 대부분 준수하면서 안전 보건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하는 것이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그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무화가 약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그 예방 중심, 위험성 평가 체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그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할 방식입니다. 그 고용노동부의 그 수사관들이 가서 직접 그 사고 원인을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사 자료에 적시를 하게 될 경우 그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의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를 예방하려고 한다면 인과관계도 상당히 좀 적어져서 처벌의 정도가 경감이 되거나 아예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AI하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손쉽게 위험성 평가하고 TBM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 시스템인 안전함을 개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의 안내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와 TBM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안전함은 모바일 앱과 PC를 통해서 쉽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마트폰, 각종 유무선 센서,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안전함의 또 다른 특징은 위험성 평가 TBM은 물론 각종 법정 문서가 제공이 되고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 저장 보관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작업 허가서 발행, 도급사업장 안전관리, 교육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지원 등 원청 하청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1분 위험성 평가와 안전함 챗 GPT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함은 이를 통해서 도읍과 수도업체가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가령 도급업체가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업체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걸 모든 하드웨어 업체들한테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 경우 하드웨어 업체들은 안전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청업체, 도급업체는 종합상황판을 통해서 수거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TBM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안전점검을 통한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급업체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과 관련한 업무 지시를 하다가 자칫 하도급법이나 파견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이런 안전함 종합 상황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법률적 잡음도 없을 것입니다. 좀 재미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안전 관련해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위험이라고 해야.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하고 5조를 좀 이렇게 축약한 겁니다. 우리 안전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5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서 좀 이것만 안전함만 제대로 하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거는 총 15개 판결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9개 호를 위반했다는 그런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나온 거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5조 저 밑에 나오는 시정 및 이행조치 불이행을 가지고 실형 2년을 때린 게 15호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시행령 5조를 가지고 판결한 거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함은 중처법 시행령 4조 5조의 내용을 쭉 더 담았는데 여기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또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처법 시행령 4조의 9개호를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저도 막 고민하다가 천둥의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 토르라고 천둥의 신이 있어요. 근데 토르가 갖고 있는 지도, 맵이라고 그러죠? MEP라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MEP라고 하거든요. 천둥의 신 토르가 갖고 있는 지도는 긴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짧은 게 있다. LMS. 그래서 한번 여기서 외우면 토르, 맵, LMS 이렇게 외우면은
시행령 4조의 9개 호를 좀 쉽게 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 토르맵에서 앞에 T는 시행령조 4조 1호의 안전경영 목표 수립에서 목표인 타겟을 앞에 딴 T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5는 시행령 제2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구성에서 조직을 의미한 오가나이제이션의 첫 글자 O 해서 TO, R은 이제 리스크 위험성 평가 되는 건데 리스크 디파인딩 하기도 하고 리스크 리디싱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토르 천둥의 신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토르맵 LMS를 하면은 중점법 시행령 4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강의가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좀 워낙 재미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도 알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안전함이나 한국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안전함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 스마트 안전 보건협회는 스마트 안전 장비 및 시스템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연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이메일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은 어디냐면은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거든요. 그쪽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에서 양떼들이 나는 안전해 그러고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